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리스 러닝메이트 발표 앞두고 굉장히 좀 말이 많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정해졌군요. 그 해리스 그 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밤 늦게 X에 글을 올려서 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그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같은 64년생 동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민주당의 해리스 월즈, 그다음에 공화당은 트럼프 벤스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해리스가 월즈 지명을 이제 X에 공개하면서 이 사람이 주지사이고 풋볼 코치도 했고 교사, 그다음에 퇴역 군인, 그래서 노동자 가정을 위해서 성과를 내왔다. 이 월즈도 X 그래서 올인하겠다 하면서 개학 첫날 같은 느낌이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나요? 미네소타 출신이고 네. 육선 그 연방 하원의원이고요. 네. 2019년부터 미네소타 주지사 이제 재선됐습니다. 그래서 네. 재직해왔고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의 진보 정치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총기 규제라든가 공교육 강화 같은 데서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이 중시하는 이슈인데 주변 사람들 얘기가 상식에 준거한 합리적 논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언변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하고 벤스를 겨냥해서 그 사람들 참 이상하다, they are weird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히 어필을 하는데도 이게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막판까지 좀 고심을 한 모양이에요. 고심했죠. 네. 말씀드렸지만 그 펜실베니아의 그 조지 셔피로 주지사하고 그 항공우주인 출신인 그 마크 켈리 상원의원 놓고 고민을 했고, 특히 셔피로가 유력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을 좀 두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약에 러닝메이트로 선정을 하면은 그 중동표가 날아갈지 모른다는 그런 게 아마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언론 분석은 그 해리스가 이제 자기가 상당히 진보 성향이니까 조금 좀 중도적인 인물, 그래서 셔피로나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런 방어형 인성, 뭔가 이제 정부 통령 후보 간의 어떤 균형을,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더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공격형 인선을 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해리스 월즈 그리고 트럼프와 벤스 이렇게 구도로 본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경쟁을 하게 됐는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나온 얘기들 좀 전해주세요. 이 월즈 지명자는 네. 아주 전형적인 그야말로 보통 미국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브라스카주의 그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지리교사를 했고 미식축구 코치도 했고,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17살 때 그 주방위군, 미국은 이제 그 비상근 주방위군이 있는데 거기 입대를 해가지고 24년을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에 당시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 자원봉사 하면서 정치에 들어왔고요. 하원의원 시절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온건파로 분리가 됐는데 주지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 낙태라든가 유급 휴가 보장, 공립학교 무상급식 같은 거, 총기 구입 시 그 이력 심사 같은 데서 아주 확연한 진보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네. 대학도 그 미네소타 주립대학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 언론 분석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특히 그 공화당이 그 벤스 상원의원을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트럼프가 선정하면서 이른바 개천에 용이 났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러스트벨트 그 쇠락한 오데오 부근 공업지역 출신이라서 이제 거기를 겨냥을 한 건데 거기 맞불을 놨다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 그 중동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핫 이슈인데 이 월즈가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비교적 균형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반응은 어떤가요? 트럼프 캠프에서 잇따라 그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해리스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함으로써 급진 좌파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본인도 위험할 정도로 진보적인데 오히려 이걸 더 강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3차 대전 직전 상황에서 해리스가 우리 적을 담대하게 만드는데 월스를 고무도장으로 쓸 거다. 이 고무도장이라는 표현은요, 그동안에 해리스가 벤스
비판할 때 써왔던 표현인데 이걸 또 되받아쳤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해리스하고 월스의 그 이른바 캘리포니아 드림은 모든 미국 사람의 악몽이다. 뭐 이런 그 성명도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 조정, 하락을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트럼프가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네. 그 현지 시간 월요일 날 개장하자마자 그때 막 엄청나게 빠졌죠. 그 직후에 SNS에 글 올려서 네. 끔찍하다. 증시가 붕괴하고 고용 숫자도 끔찍하다. 3차 대전, 참 공화당 쪽에서는 3차 대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네요. 이렇게 3차 대전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명의 지도자, 그러니까 해리스하고 바이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택해서 번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카말라의 붕괴, 2024년 대공황을 선택할지를 결정해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대공황까지 저는 이야기가 뭐, 나왔네요. 네. 저는 이 증시 폭락 당일에 트럼프가 SNS에 글을 10차례 이상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캠프도 최근에 그 경제난에 대한 뭐 TV 뉴스 같은 걸 막 급하게 편집해가지고 이걸 띄웠습니다. 뭐 사실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조사를 보면은 그 미국 유권자들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경제는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집중 공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렇죠. 한 측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네. 견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주장 월가 다수 견해와 배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공화당 관계자 쪽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아무래도 추가로. 민주당 네. 쪽을 조금 이렇게 좀 두둔하는 그런 거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들으십시오. 네. 뉴욕타임스 분석인데 공화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지금 미국 경제의 그 건강이라든가 일자리 통계를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월가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맥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지금 이제 다음 달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플레가 이제 드디어 잡혔다. 소비자 경제 전망도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오히려 해리스한테 더 보탬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뉴욕타임스가 2020년 대선 때도 그 증시가 코로나 회복 기대감하고 그 유동성이 엄청난 덕분에 많이 올랐는데도 트럼프가 그때 졌다. 그런 점도 상기시켰고요. 그래서 공화당 여론관계 조사 관계자도 X에 글을 올렸는데 주식시장 추이하고 대선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 그 상승장이 트럼프를 돕지 못했듯이 장이 빠진다고 해서 해리스에게 상처가 가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지는 말라. 또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를 발표를 했고 미국 대선 상황, 경제를 보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중동에 대한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이 공격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요청한 징후가 포착됐다 이런 얘기 있네요. 저는 계속 지금 긴장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이란이 지난 주말부터 그 미사일 발사대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하는 모습 포착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며칠 안에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거듭 시사된 것 같다고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어제 그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그러더라 하면서 공격이 이란에서 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에서 하는 그 이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 준비 단계인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될지 등에 대한 것도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신 러시아 방공망 도입 얘기는 뭔가요? 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네. 그저께인가요? 그 쇼이구 전 러시아 국방장관, 지금 러시아 안보석이죠. 이 사람이 테헤란에 와서 이란군 그 총책임자하고 만났는데 우리가 모든 걸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그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그 소수통 등을 이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그 러시아 최신 방공망 도입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가 이미 도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져 있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그 뉴욕타임스는 그 러시아가 이렇게 이란하고 가깝지만 네. 특히 푸틴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밀하다 그렇게 상기시키면서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유럽연합의 그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좀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제 드론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란 요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브링컨이 조금 전에 네네. 계속 자우장 어떻게든지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네요. 지금 발표한 걸 보면은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확전은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동 상황 정세에 대해서도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명확한 건 없지만 어쨌든 계속 긴장감은 좀 유지가 지금 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네.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가만 안 있겠다고 하고 해서 어떤 그런 좀 성명전이라든 기싸움 차원이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얘기 좀 해볼까요? 대선 부정개표 논란 속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얘기 좀 전해주시죠. 지금 보니까 뭐 부정 시위 그 선거 시위 때문에 사망자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24명으로 더 늘어났네요. 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뭐 지금 이제 뭐 자기네 후보가 당선됐다고 이미 선포를 하고 마두로는 3선됐다고 공식 발표가 됐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야권에서 군하고 경찰이 국민 편에 서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검찰이 이건 내란 선동 행위다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새벽에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이 네. 야권의 요구는 반역이다. 베네수엘라 군은 마두로에게 전적으로 충성한다. 거듭 또 밝혔습니다. 네. 지금 개표 결과를 야권이 또 자체 확보한 예, 결과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자기들이 거죠? 해서 자기들 네. 그 확보한 그 집계 결과는 자기들이 67% 지지율로 30%의 마두로한테 압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인데 물론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뭐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뭐 압박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에 마두로의 상당히 호의적이던 중남미 좌파 정부들도 지금 선거니 발표를 불신하면서 계속 그 룰라 브라질 대통령도 계속 그 100%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외교관도 철수시키는 등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마두로는 뭐 전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뭐 방문을 해서 100% 공개. 네, 칠레가 해라. 있는데 100% 네.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얘기 좀 해볼까요? 과도 정부 구성에 착수했다. 노벨상, 유누스 옹립을 여론, 뭐 이런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그 총리가 네. 반정부 유혈 시위 전격 퇴진하고 인도로 도피를 했죠. 네. 인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으로 망명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시위 그 지도부하고 만나가지고 그 의회도 해산을 했고요.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시위부가 지금 이제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대통령한테 그 과도 정부를 구성을 빨리 하고 그러면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야누스 이 사람을 과도 정부 수반으로 임명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네. 84살이네요. 무함마드 유누스. 이 사람은 빈곤 퇴치 운동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과도 정부를 맡아서 이제 조기 총선 전까지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미국은 반응이 좀 뭐 반기는 미국은 당연히 반응이에요. 환영합니다. 네. 과도 정부 구속을 환영한다 하면서 모든 가족이 철저하게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고 국민 의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 하고 이제 세계은행도 지금 방글라데시에 그 차관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쥐고 이제 카드로 쥐고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중국이 저궤도 위성을 처음으로 쌓아올려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해주시죠. 그 스타링크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아주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이제 그저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성을 쌓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궤도 위성 18기를 쌓아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안에 한 108기 정도를 쌓아올리고 내년 말까지 그 한 650기 정도를 쌓아올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이제 첫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30년까지 최대 15,000기를 저궤도상에 올려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링크에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그 목표를 지금 이제 출범시켰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뛰어든다. 이게 이제 물론 있네요. 어떤 네. 상업시장을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경쟁하고 특히 군사적으로 저궤도 위성 그 궤도가 지금 앞으로 이제 군사적인 용도가 커지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겸한 것 같다는 게 로이터하고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입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의 GPS에 네. 대항하는 베이도우도 이미 구축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홍콩 매체 분석은요. 이렇게 이제 무려 15,000기 정도로 쏘아 올리려면 이제 로켓을 이제 다시 써야 하고 이제 적은 돈을 이제 들여서 발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과연 중국에 있느냐 이거는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 뭐 일정표 이런 것도 공개한 게 없습니다. 없다는 아직까지는 거죠. 지금 보면은 네. 그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만 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얘기는요. 간밤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줬었는데 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고 경쟁을 제한했다. 판결을 했네요. 네. 네. 그 미국 법무부가 제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쭉 이제 재판을 해왔고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그저께 판결을 했습니다. 네. 구글은 독점 기업이고 회사가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데 자기네 그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고 돈도 지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사들을 제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데다 애플에다가 무려 260억 달러 정도를 지불한 걸로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플랫폼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독점법 위반이라는 게 이제 법원 판결입니다. 이른바 이런 그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는데 그 피드백 루프라는 방법을 유지를 이제 썼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유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향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들이 구글 서비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 구글은 항소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이 부분도 전해주시고요. 네, 뭐 구글은 뭐 자기들이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는 항소하겠다. 뭐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항소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판사는 또 이렇게 독점적 권한으로 그 텍스트 광고 가격도 멋대로 올렸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백악관은 아주 뭐 반색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런 경쟁 친화적인 판결이 미국이란 승리다 하고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구글 같은 데서 어떤 비즈니스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 대상으로서 그때도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반독점 소송 이제 이쪽 IT 부분에 이럴 건데 이제 일단 뭐 구글이 이제 다시 이제 계속 법정 투쟁을 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었는데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선재길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